변함없이 1시 2분에 찾아오는 훈훈한 목소리, 그러나 날카로운 뉴스들을 가져오는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훈훈한 목소리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날카로운 뉴스부터 준비해야겠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시정연설입니다. 야당이 빠져있고 반쪽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비춰졌어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국회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이 발언으로 두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시정연설은 약자 복지, 성장 동력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힘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자, 약자 복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별적 복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산안은 충분히 건전하게 돈 적게 쓰고 줄이면서 복지는 또 필요한데 잘 쓰겠다 이런 말이고요. 성장 동력 확보도 얘기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몇 번 나왔습니까? 네, 약자란 단어가 이제 7번 나왔고요. 네.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지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이것 역시 약자와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고요. 또 예산안 관련 연설이다 보니 경제 13번, 투자 9번, 산업 5번 언급이 됐습니다. 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의 숨통을 틔워달라 재차 호소를 했는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협치인데 네. 이런 키워드 없이 협력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연설 때마다 등장했던 게 자유를 몇 번 말했냐인데 이번에도 자유가 나왔나라고 봤더니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가 거의 늘 나왔는데 이번 연설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언급한 정도고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또 법과 질서, 네. 법치 이런 단어인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환담, 여야 지도부와 오부 요인의 사전환담에서는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정연설을 하기도 전에 어제부터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민주당 결국 불참했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불참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회 권위를 짓밟고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면서 전의를 불태우기도 했고요. 네. 특히 시정연설을 앞두고는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외 순방 당시 국회를 모독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요. 또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예, 비속어 논란 때 등장했던 대상이 미국이 아니다라는 해명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그 해명은 우리나라 야당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시정연설 불참한 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여당은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생을 포기하려 한다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정연설을 듣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보이콧을 구태로 규정을 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는 구설에 오를 만한 언행 그리고 또 맞대응을 삼가달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양당 모두 헌정사상 처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당사에 대한 국감기관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이콧도 마찬가지인데 정작 이제 시정연설 이후에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보통 마무리해야 되는데 잘 안 되지만 법안 심의에도 들어가겠죠? 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정부 조직 개편안 등 중점 법안 처리를 하려면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과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나가겠다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네, 강력한 대여 투쟁이 예고됐군요. 자, 정치권들 반응 아직은 뭐 많이 안 나왔을 텐데 일단 등장한 반응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일단 야권에서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염치 없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화자찬의 연설이었다.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얘기를 했고 정의당 마찬가지로 빈술의 자화자찬으로 민정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 실망뿐인 연설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네, 반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면서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과거 왕이 있던 시절 권위가 세던 시절에는 통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고 이제는 협치를 한다. 이제 오늘 정청래 의원이 타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인데 그러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욕설부터 시정하라. 시정 연설을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정의 한자 뜻을 알고 있나요? 이호영 아나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나요? 갑자기 들어와야 재밌죠. 예. 자, 이게 아침에 했는데 사람들이 시정 연설이 뭐야 이럴 것 같은데요. 정책이나 정치를 시작할 때, 실시할 때 하는 연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정 연설이다라는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 요새 뉴스의 중심에 서는데 조금은 뭐랄까요? 좀 당혹스러운 뉴스, 뭐 당황스러운 뉴스 이런 거에도 나올 만큼 폭로에 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어제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첫 번째 순서로 질의에 나섰는데요. 한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 장관이 매번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다 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까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들렸습니다. 아니 이 내용만으로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은 이제 더 탐사라는 이제 인터넷 유튜브 매체들 워낙 많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제기하고 이 녹취를 들려줬거든요. 저도 확인차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목격자의 증언처럼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 장관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과 대응을 했어요. 네, 녹취를 듣던 한 장관이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거나 혹은 근방 1km 내에 있었으면 무언가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즉, 한 장관은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얼 걸 것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도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뭘 걸고 말고는 또 이 진위를 파악해가는 과정과 별개로 국민들이 듣기에 유쾌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진실 추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총선 출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감에서도 이 얘기 물어봤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년 반 뒤에 총선을 지휘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자신과 무관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네. 사실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권칠승 의원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의겸 의원에게 공식 사과하라 요구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사죄하라는 글을 이제 정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다. 말이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국감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정말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더 추가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저희가 관련 소식들은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 추가로 뭔가 인터뷰된 게 있나요? 네, 오늘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여야 모두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전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한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고등학생들한테 참여를 종용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네, 데일리안이 학생 인권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줄여서 이제 학수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명준 수석 대변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대변인에 따르면 광주의 백모 교사가 지난 14일에 광주의 한 고등학생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 이번 주말에 열렸었죠. 예, 예. 이를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문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참석비도 나와 있고 개인 준비물, 입금 계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는 좀 야권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를 교사가 좌우할 수는 없죠. 네, 이 학수연이라는 단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국학생수호연합은 2019년 10월 23일에 인헌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당시 반일 사상을 강요하던 정치 교사들을 폭로하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합니다. 네. 물론 교사들도 정치적인 색깔을 가질 수는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일을 강요하던 정치 교사들을 폭로한다라는 말도 참 좀 더 분석해봐야 될 네. 문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담당 교사 백 교사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백 교사는 2년 전에 총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찍으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학수연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선고 유예 처분 이제 자격정지 선고 유예 처분 판단이 나왔는데 네. 항소를 하면서 아직까지 교사직이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 대변인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학생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선거권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이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고 유예 처분 이것도 좀 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죠. 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를 반정부 시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 보네요. 지금 고발한 학수연 측에서는요. 네, 학수연 측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가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 퇴진하라고 외칠 수 있지만 이 주동자가 통진당 세력이라면 사상적 위협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변인은 전교조 교사들을 학생들을 집회에 동원시키는 것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동자가 통진당 세력이라면 사상적 위협의 여지가 충분하다. 말이 어려워요. 네. 사상적 위협의 여지라는 말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원칙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이준석 대표를 또 많이 저격하면서 지금 정치적인 입김이 세졌는데 뭐라고 했네요. 네,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청소년을 정치에 이용하는 전문 시위꾼들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그들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 과정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과 또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굉장히 정치적 논쟁으로 협치를 방해하는 사건으로 될까 봐 좀 걱정된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공무원인 분이 왜 이런 짓까지 했을까요? 네, 어제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뒤따라가는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범행 현장을 포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예. 결국 포렌식을 했는데 불법 촬영 영상물이 이제 다수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지부는 상황을 인지한 지난 8월에 A씨를 대기 발령했고 또 직위 해제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복지부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복지부 차관까지 거론된 사람인가요? 네, 지금 그런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대응 초기에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 업무를 맡았다고 하고요. 또 의료계와 소통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의료계 파업 당시에 네. 또 복지부 브리핑에 나선 바도 있고 새 정부 이번 정부 출범 후 복지부 요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예, 요직이 되기 전에 투행이 발견돼서 어떻게 보면 빨리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차원도 되겠네요.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